부동산 브리핑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15%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값은 13주째 상승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B아파트 전세 시장 부진이 지속하며 오피스텔 임대차 거래에서도 월세 강세가 심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월세 거래량이 69,626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포항 지역의 수건 사업으로 꼽히는 영일만 대교 건설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여러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일만 앞바다 유전 개발과 관련해선 시추 지점과 거리가 멀어 별도의 추가 반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으로 인해서 허탈감을 느끼는 4050 세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책에서는 앞으로 아기를 낳는 가족에게 집중적인 청약 관련 혜택이 부여되는데 4050 세대는 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출산이 힘들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그만큼 더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몰아주기에 뿔난 4050 세대들, 과연 모두를 만족시킬 대책은 없는 걸까요? 그럼 4050 세대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면 좋은 걸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방법들 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들고 저희에게 고민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16번 무료 전화 열려 있습니다. 아니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3989로 여러분들의 고민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합니다. 요즘 날씨 너무 푹푹 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고민까지 우리가 거기에서까지 속을 끓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동산 고민은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모셨습니다. TJ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현재 특징을 보면 초양극화 시장이 좀 더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이 이렇게 빨라지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들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부동산의 빠른 변화들 확실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원래는 좀 느리고 변동성이 좀 적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젠 다 옛말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트렌드들 제대로 좀 맥을 짚어놔야 투자의 올바른 방향성들 세울 수 있는데요.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 지금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김태준 대표님, 무료 세미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무료 세미나 시간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무료 세미나 시간에는 아마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파트를 원할 수 있는 부분은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거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재개발 투자는 빌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빌라나 단독주택을 사기보다는 아파트를 산다라고 생각하고 재개발 투자를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목적이 같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 지역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지 않다라고 하면
아파트의 변환 이후에도 가격 상승 여력이 적어지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분석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내에서 재개발 진행 중인, 특히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지역의 변화들을 미리 좀 선점한다라고 하면 아파트 완성 이후에도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에 의한 수익보다는 그 이후 수익까지도 감안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까지도 아마 오신다라고 하면 좋은 정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도 지금 대표님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재개발도 예전에는 그냥 좀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데 같이 따라가며 좋은 거 좀 얻게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마냥 남들 하니까 나도 이런 생각으로 따라가서 투자는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이슈를 품은 지역들도 다 각기 다르게 좀 변화의 속도들이 감지가 되고 있고 사업의 속도들도 아주 굉장히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 이후에 우리의 자산 증식 속도까지도 다른 이 변화들이 감지가 되게 될 텐데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공부들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다음 주 목요일 무료 세미나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자,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16번 무료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로 여러분들의 고민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지금 첫 번째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예. 있으세요? 저는 네, 노량진 우성 아파트 네, 2020년에 매수해서 네, 실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한강뷰가 나오는 그 24평 아파트인데, 네네, 실은 이게 제가 아니고 이제 아들 거를 상담하는 건데요. 네, 이 이것을 매도하고 아들이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곳에 이제 가서 살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매도하기가 좀 아까운 것 같아서 네,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가서 산다면은 네, 뭐 24평이나 31평이나 갭 차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노량진 우성 아파트가 정말 매도하기가 아까워서 갖고 가야 한다면은 네, 31평을 매수해서 갖고 가야 하는지 네, 아니면은 또 다른 안은 이 아파트를 노량진 우성 아파트를 매도하고 한 2억이나 3억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은지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그 한강뷰가 나오는 그런 그 층과 그런 거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면은 뭔가 리모델링 하면은 한강뷰 아파트로서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네. 착각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은 이게 한강뷰 아파트고 너무 좋은데 아들은 예. 이걸 매도하려고 하니까 왜 네. 이 좋은 걸 매도해? 라는 생각이 좀 드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그냥 매도를 하고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지 아니면 좀 아니면은 세 주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다른 생각들 해보자. 요렇게 네. 좀 해볼 건지 어떤 네네. 선택지가 더 좋은 건지. 자, 네, 노량진 근데 우성 본인들도 매도하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의 그런 미련들이 있기는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네. 예. 자, 대표님께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지가 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애청자입니다. 네,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지금 고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말하시는 말투에 고민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릴게요. 이 우성 네. 아파트는요, 네, 지금 매도하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매도 있어요. 타이밍은 아니고요. 네, 이 우성 아파트의 장점은 뭐 한강뷰가 나오는 동호수,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호수는 한강뷰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만큼 한강뷰가 가능한 호수도 있고, 그리고 네. 상도역 7호선이라는 지하철 인접, 그리고 네. 9호선 노량진역도 인접이고, 뭐 노들역도 인접이고, 뭐 이런 9호선과 7호선 그 라인이 또 강남으로 접근하는 지역 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을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네. 노량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노량진 네. 뉴타운을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 시점이 곧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이 되게 되면 노량진의 이미지는 지금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네. 노량진 뉴타운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까지도 그 혜택을 네.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네. 강남 안에 있는 아파트들, 뭐 강남 반포라든지 강남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한강변이 네. 아닌 아파트까지도 가격이 높으니까 덩달아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층들이 이제 이미지가 탈바꿈하고 그게 다른 수요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 지역의 아파트도 그래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될 때까지는 쭉 보유하셔도 되고 지금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량진 네. 뉴타운이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오래 네. 걸릴 것 같고 앞으로 시간도 네. 한참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노량진 네. 전체적인 이미지가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네. 좌측변에 이제 신길 뉴타운이잖아요. 네, 신길이고 노량진 뉴타운이 바로 인접돼 있고 그리고 네. 오른쪽엔 또 흑성 뉴타운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뉴타운이 뭉쳐져 네. 있는 지역, 그러니까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이 지역 네. 말고는 없습니다. 그만큼 주변 지역의 신규 아파트들 거주 환경까지도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노량진 네. 뉴타운이 완성되면 또 이 주변 지역으로 인문적인 환경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파트에 영향 그대로 미칠 거고요. 그리고 네. 지금 아까 24평에서 34평으로 또 그대로 보유한다면 갈아타는 건 어떤가 이런 것도 고민하셨잖아요. 예, 예, 예. 이 부분보단 저는 24평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더 나을 선택인 것 같아요. 아, 그 그래요? 이유는 네. 우리가 상도동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네. 어떤 지역이냐면 상도동 지역은 고령자 그러니까 연세들이 많으신 고령자들이 많거나 네. 아니면 지금 아드님이 거주한다 했잖아요. 예, 예. 아드님처럼 나이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러니까 중간층보다는 네. 위와 아래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환경 지역이 상도동 지역이에요. 아, 이 그래요? 주변 지역이 그러면 그런 수요들은 뭐 대가족을 이루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많이 키우거나 이런 가족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4평들의 인기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24평과 34평이 그렇게 갭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볼 때는 저는 그래서 24평을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4평은 전세값이 싸고 31평은 이게 전세값이 전세가 더 높으니까 그 갭이 똑같다고 생각해서요. 전세가도 그렇지만 이게 갭 차이가 24평과 34평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10평 차이면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도 24평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24평을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노량진 뉴타운 완성 시점까지는 좀 더 보유하셔도 무방한 아파트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또 리모델링이라는 추진 단계도 개발이라는 걸 어떻게든 하려고 또 준비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발에 대한 이슈에 의해서 가격 상승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주변 환경에 대한 상승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다. 만약에 지금 아드님이 제가 뭐 방송 중이니까 길게 뭐 질문을 드리면서 상담을 하기는 좀 힘들지만 아드님이 내가 옮겨가야 하는 직장 문제나 이것 때문에 거주지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그 거주지를 바꾸는 지역이 뭐 강남권이라든지 아니면 용산이나 성동구라 서울 지역에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하고 있는 노량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보다 더 상급지로 내가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면 매도하고 자금을 보태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급지가 아닌 지역, 비슷한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더 낮은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대로 보유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와 아파트의 가치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 저는 더 그대로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감사합니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런데 또 다른 안 하나는 요거를 매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재개발에 그대로 필요한-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요? 고성 아파트를 아이고, 그대로 감사합니다. 보유하시는 게 더 네. 맞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고민 너무 많으신 시청자 분이셨어요. 그래도 지금 딱 명쾌하게 해답을 주셨는데요. 노량진 우성 아파트 매도 여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매도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이 이제 곧 완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노량진 자체의 브랜드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가치들 누릴 수 있는 시점에 지금 매도를 하는 건 좀 아깝지 않냐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또 평수를 더 키워서 갈아타기도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역시도 좀 선택지로 두기에는 좀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이 또 지금 전화 연결돼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지금 홍제동 그 현대아파트를 그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네. 실거주는 아니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 네. 여기를 지금 계속 이렇게 임대를 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나을지가 궁금해서 한번 연락드렸거든요. 네. 계속 새는 잘 들어오는 상황인가요? 네, 어, 맞아요.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네. 정리하고 네, 다른 네. 지역을 봐두신 게 있는 상황일까요? 조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세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홍제 현대 아파트 네. 새는 잘 들어오긴 하는데 네. 여기로는 지금 만족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네. 여기를 정리하는 게 좋은 걸지 대표님께 네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요거 매수한 거는 2019년도요. 19년도 네네네. 매수가보다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네네. 또 가격이 좀 빠져 있으니까 좀 네. 불안감에 이거를 계속 보유할지 이게 전망이 네.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네, 맞아요. 그쵸? 네. 지금 알아보고 계신다라고 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홍제동 현대아파트 이 가격대로 네. 이 비슷한 입지, 더 상급지 가는 가격대는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자금적으로 더 내가 더 추가 자금이 네.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홍제 현대아파트 자체가 네네. 같은 입지, 그러니까 같은 가격대로 봤을 때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네네. 자금적으로 좀 여유가 되지 않고 내가 네. 그냥 불안감에 알아보신다라고 하면 그냥 좀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가요? 우리 네네네. 아파트 지금 벽면도 뭐 페인트를 다시 해서 아이파크 이렇게 탁 붙여져서 멀리서도 네. 잘 보이는 주변 환경이 맞아요. 좀 주변 환경적으로 아파트도 옆에 이렇게 새로 도색만 하더라도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네. 아까 임대는 잘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이 홍제역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 첫 번째 장점은요. 네. 도심하고 네. 강남이라는 우리 네. 서울에서 가장 큰 업무지구죠, 이 두 개가. 네네. 서울에서 직장이 가장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 지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의 노선으로. 음, 도심까지 종로까지는 10분이면 가고 네. 강남 신사역까지는 24분이면 갈 정도예요, 이 지역이. 맞아요. 네. 그 정도로 빠르게 도심 업무지구로 갈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동네에 나는 가기는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아파트가 네네.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탄탄하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면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서 예전 회복 가격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점 대비,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했을 때 가격이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을 거예요. 네네. 그게 전세가가 오르면서 그 회복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강남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파트도 전세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도 이제부터 반등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매도하기는 좀 아쉽죠. 네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이 홍제동이 홍제역 주변 지역이 이렇게 산이 많기 때문에 네. 주거단지가 넓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 이 많은 좁은 주거단지 중에 네. 이 주변 지역, 그러니까 뭐 서대문구라든지 홍대동 전체가 아니라 이 주변 지역에만 12군데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네. 여기 나오는 이주 수요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주변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 이주 수요들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그리고 12군데가 개발이 되게 되면 이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 새 아파트에 들어서면서 가격대가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네네. 없겠죠. 지금 홍제 3구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있죠. 네. 여기가 30평대 기준으로 한 13억, 14억 정도 해요. 우리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가격 격차가 좀 많이 나죠. 네. 대장주 하나만 있기 때문에 가격 차가 나는 겁니다. 그걸 키 맞추기 위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주변 지역에 개발되면서 그런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상승된다면 우리 따라가는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변에 개발 계획이 많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홍제천이라는 이 지천에 대한 개발과 동시에 바로 앞으로 유진상가가 있죠. 네네, 맞아요. 이 유진상가도 정비구역으로 이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곧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데 이 네. 유진상가는 주민들의 의견 일치가 불일치가 많아서 개발 계획들이 좀 지지부진하고 오래된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지금 서대문 구청에서 좀 협력을 해서 선동의를 이미 받은 상태예요. 선동의가 74%가 넘은 지역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동의라고 하면 30% 이상, 뭐 50% 내외, 뭐 이렇게 봐서 선동의를 하잖아요. 네네. 이젠 74%가 넘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적극적인 개발 사업을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기 네. 50층 이상 건물 여러 동이 들어선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집 앞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네요. 저는 네. 이런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상급지로 가게 여유 자금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좀 더 네. 기다리시는 게 맞고 앞으로 좀 더 네. 기다리시면 가격 상승이 전고점에 거의 도달할 수 있는 가격만큼 다시 올라갈 겁니다. 우리 최고가 올라갔을 때는 보유하셨으니까 그때 어떤 가격대까지 가신지 알잖아요. 네네.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마음 편하게 네.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서대문구 홍제 현대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셨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조금은 마음에 차지 않는 구석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를 할까 좀 고민을 하셨는데 매도를 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지금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격 상승을 자극시킬 만한 요소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인천의 부평에 있는 부계동 네. 저층 대동아파트 19평을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정밀 안전 진단을 신청한 아파트인데 향후 전망을 궁금하고 이거를 세를 주고 있는데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좀 1, 2년 안에 팔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인천 부평에 북의 대동 아파트 요거 19평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셨고 좀 재건축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만 들어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자, 계속 가져가야 될지 뭐 만약에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매도 시점은 언제가 좋을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북해동 굴포천 앞쪽에 있는 대동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6층 저층 아파트. 예, 예. 우리 옆으로 우길 아파트랑 대진 아파트, 동 아파트를 4개를 합해서 이렇게 다 통합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추진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아파트 그러면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연수가 기억이 안 나고 15년 전에. 15년 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그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건 예. 아니네요, 사실은? 투자 목적으로 한 거예요. 15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하셨는데 계속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가격 변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예,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중간에 매도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끝까지 가져가셨네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대동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니까 무조건 재건축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보유하기보다는 저는 좀 매도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예.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아, 재건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매도하라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파트 지금 이제 추진 단계가 이제 초기 단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통합 재건축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여러 단지들이 합해야 되고 뭐 제일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아파트들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초소형 아파트들로만 모여 있잖아요. 네. 유층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높게 지으면 사업성이 높아지겠지라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우리 아파트들이 소형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면적 대비 세대 수가 많아요. 조합원 수가 많은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세대당 평균 8평 정도 돼요. 그렇죠? 네, 네. 이 재건축을 하기에는 8평이 대지 지분을 가진 면적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재건축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요게 첫 번째 단점이거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아파트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잖아요. 여기가. 네, 네. 준주거로 종상향을 하거나 해서 더 높게 지으면 또 사업성이 좀 나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을 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따라 좀 풀리는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그 부분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또 투자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바로 비교 대상인 것 같아요. 바로 아래쪽에 우리 아파트 바로 앞쪽에 북의 사구역이죠. 예. 우리 재개발하고 있죠. 예, 예. 여기가 재개발 초기 단계에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1,200만 원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공사비가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원자재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지금 뭐 평당 700만 원 공사 계약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1,8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담금이 5억대가 넘어가요. 그렇죠? 예. 5억이 넘어가요. 34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 분담금이 5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파트 가격이 얼마예요? 한 3억 2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3억 있어요. 5천? 예. 3억 2천에서 5천. 3억 5천이면 여기 분담금 5억 5천 내면 9억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아파트가. 그러면 우리 아파트 34평이 새 아파트가 9억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럼 평당 한 3천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뜻인데 뭐 2,500에서 3천만 원 돼야 된다는 뜻인데 예. 우리 7호선 라인이죠.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7호선 라인 타고 서울로 가잖아요. 예. 그럼 광명 뉴타운 지나죠. 예. 광명에 지금 광명 뉴타운에 새 아파트들 완성되고 있죠. 네, 네, 맞아요. 거기 아파트가 평당 3천만 원이에요. 아, 그럼 우리 아파트 3천만 원 하면 어디를 먼저 투자할까요? 강명으로 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아파트 가격이 광명이 더 많이 올라주거나 아니면 우리 아파트가 그거보다는 좀 싸야 되겠죠. 네. 그럼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얼핏 계산해 보면 가격적으로 좀 부담되죠, 사실은. 네, 예. 그것 때문에 걱정이.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렇게 재건축인데도 불구하고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많이. 그러면 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수요가 많아야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질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 사실은 이 정도만 되면 서울에서 좋은 입지로 6층짜리 저층 아파트에 이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프리미엄이 막 붙었어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이유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 발 빠져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은 그런 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게 되면 매도자가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좀 제한적이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싸게 사야 되니까 맞죠? 네네. 그러니까 가격이 좀 정체되어 있고 오르는 폭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투자 그게 목적이니까 예, 결국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투자 목적으로 내가 가격이 상승한 걸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전세가는 한 1억대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갭 차이가 한 2억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2억 정도면 서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사업성이 높은 재개발 구역도 많이 있어요. 아, 조금 전에 첫 번째 시청자분 설명 여쭤본 노량진 같은 경우 있죠. 예, 예. 그 주변에 상도동 같은 경우도 2억 대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2억, 3억 사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 그 지역의 아파트로 완성되는 걸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우리 아파트 완성되는 게 나을까요? 서울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지금은 내가 6층짜리 저층 아파트를 산 거에서 빌라를 살려고 하니까 좀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도 내가 투자적인 측면으로 철저히 분석한다라고 하면 좀 더 면밀하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저는 매도하고 투자 방향성을 좀 바꿔서 투자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매도 전략을 취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재개발 부분 좀 모르시겠으면 우리 재개발 세미나가 있으니까 한번 나오셔서 좀 들으시면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신해서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도움 받으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인천 부평구 북의 대동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우리 시청자 분이셨습니다.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 시청자분이 투자 목적으로 지금 이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라는 부분에서 평가를 해드린다면 조금은 아쉬운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서울 안에서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로 투자를 좀 갈아타게 해보시는 건 어떻겠냐라고 대안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사실 아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지만 또 모두가 모르는 게 재개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들 사실 너무 관심은 많은데 제대로 아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개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리 대표님이 준비해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 자리 좀 더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은 사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업성을 분석하는 것은 저층이기 때문에 높게 지으면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대당 대지 지분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면적.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많아지면 대지 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높다고 해서 높은 세대만큼 대지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나눠줄 수 있는 대지 지분이 적으면 그만큼 아무리 높게 짓는다라고 해도 세대 수는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 시세도 중요하겠죠. 주변 시세가 받쳐줘야지만 재건축 이후에도 재개발 또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이 탄력을 받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지지 않고 그냥 마냥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빌라 주변 지역 이런 부분만 계산하고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성 부분들이 내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서 수익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겠죠. 수익률이 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의 수익률을 계산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뭐 주변에서 이 지역이 좋겠지, 이 지역이 저층이니까 좋은 지역이야, 낡았으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는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알고 있어, 재개발, 재건축을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이 시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신다라고 하면 이런 점은 내가 몰랐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좀 많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남들이 좋다더라 하는 그 말만 믿으면 안 되겠죠. 재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과연 얼마만큼 더 오를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한번 내가 스스로 가늠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런 것들 혼자서 못하겠다 하신다면 세미나 함께 하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함께 하셔서 꼭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시청자 한 분이 전화 연결 기다리고 계신 상황인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이문동 이편한 세상을 10년 전에 매수해서 거주 중인데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향후 어떨까? 아,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동대문구 이문동에 이편한 세상 지금 10년 전에 매수하셔서 실거주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좀 어떨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10년 전에 매수하셔서 지금 거주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신 거네요? 네네. 제가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전망 네. 나쁘지 않으니까 좀 더 보유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우리 아파트 지금 10년 전에 보유하셨으면 10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우리 아파트 외적으로 보면 뭐 단독 다가구가 많고 뭐 서민 저층 주거지가 많다 보니까 좀 생활 편의성이 좀 부족하셨죠. 네네. 그리고 지하철 1호선 라인에 지하철역은 가까워도 1호선 라인이 지상철이다 보니까 좀 단절되어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중랑천을 가고 싶은데 가깝진 하지만 중랑천 바로 옆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네. 가깝긴 하지만 철도 때문에 좀 더 좀 멀어 보이는 느낌이고, 네네. 뭐 이런 단점들을 많이 안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이것들이 계속해서 변화된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변화가 앞으로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문 1구역 그리고 이문 3구역이 내년에 입주잖아요. 네네. 1월 달에 입주고 뭐 11월 달, 네네. 12월 달 입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년에 신규 아파트들이 막 입주를 할 겁니다. 네. 이런 아파트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게 따라서 또 이 아파트에 입주 주민들이 늘어나고, 그 주민들이 늘어난 만큼 편리성도 더 생길 거고 뭐 학원가도 더 생길 거고 여러 가지가 생기겠죠. 우리 뭐 장인 뉴타운이라든지 미아 뉴타운이라든지 뉴타운들이 생기게 되고 아파트들이 생기다 보면 그 주변 지역으로 뭐 학원가도 생기고 편의성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생겼고. 그러니까 이런 네네. 지역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문, 희경, 뉴타운이잖아요. 요 주변 지역이. 네네. 그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생김으로써 그런 인문적인 환경들도 변화되면서 우리 아파트의 가치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또 뭐냐면 아까 뭐 철도도 얘기 드렸죠. 철도 지하 사업에 대한 이게 국회 통과해서 법으로 제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 돼야 되는 게 1호선 라인의 지상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호선 라인의 이 부분이 또 지하 내려가는 부분에 또 장점도 가지고 있고, 또 보면 바로 위에가 뭐예요? 석계역 강운대잖아요. 네네. 이 강운대 역세권 개발 4조 5천억을 들여서 역세권 개발을 하죠.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뭐예요? 청량리역이죠. 네. 청량리역의 또 개발이잖아요. 이 역세권 개발을 가운데 끼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이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의 가운데에 뉴타운으로서 새 아파트 인접지로 딱 맞춰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파트가 딱 붙어 있죠. 하나 일환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까지 10년 동안 보유한 거하고는 가치가 점점 달라질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거주하시면서 좀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동대문구 이문동 이편한 세상 지금 10년째 거주 중이신데 슬슬 조금 다른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주변 지역 환경들이 계속해서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어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아파트의 가치까지도 올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같이 누려야 되겠죠. 자,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는 그 송파구 송파대로 8길 42에 네, 그 송파 파인타운이라고 네, 그 12단지 이제 32평을 이제
20년께 매수를 했고요. 20년도에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투자 목적이었는데 현재 조금 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건지 좀 고민인데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나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서 한번 전화 드려봤거든요.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네네. 자, 2020년에 투자 목적으로 송파구 파인타운 12단지를 매수를 했는데 투자 네네. 목적이라고 하기엔 지금 약간 좀 성에 안 차는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이게 과연 내 성에 차는 그 순간이 오게 될지 좀 네. 향후 전망 어떻게 될지 자,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파 파인타운 12단지 2020년도에 매수해서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라고 하면 좀 더 네. 조금 뭐 마음, 기쁨과 슬픔, 또 마음고생이 동반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가격대가 전고점을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은 회복하고 있는데 회복한 시점에 이제 좀 뭐 매도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 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이유가 우리 아파트 사실은 송파구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주소가 이제 송파구 지역에서 가장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순서가 뭐 잠실 그리고 송파역 주변, 석천역 주변, 가락시장 주변, 문정동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우리가 와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아파트가 이런 순서로 이렇게 넘어오다가 중간에 우리 아파트로 가격이 밀려오지 않고 한 칸 건너뛰면서 아래쪽에 위례의 가격들을 그냥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만 공중에 섬처럼 떠 있는 것처럼 같은 네. 송파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떠 있는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아파트가 가격이 좀 정체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송파, 강남 이런 지역들의 가격들이 최우선적으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우리 아파트도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긴 미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 미치는 부분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형성될 거고 제가 볼 때는 하반기가 되면 지금부터 가격이 충분히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좀 더 하반기 이후 또 내년 시점 이후를 매도 타이밍을 잡고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투자 네. 목적이라고 매수했는데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는 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점이 저는 올 하반기 이후에 좀 더 지켜보시고 매도 타이밍은 내년쯤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잡아보는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좀 보유 네.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송파구 송파 파인타운 12단지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좀 매도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도를 논할 시점이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리신다면 가격 좀 원래대로 복구도 되고 투자 목적이라는 그 목적에도 좀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구체적인 시기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하반기부터 가격이 좀 올라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찬바람 불기를 같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매도 시점으로는 그 이후에 내년 정도 즈음부터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매도 시점 또 궁금해지신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이 또 전화 연결 기다리고 계셔서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비산동에 있는 평촌 내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거주경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네네. 네. 자, 원래는 좀 투자 목적이었는데 지금 실거주도 하고 계신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네. 안양의 평촌 레미안. 네네. 요거를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정리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해볼지 고민이 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네. 여기 살기는 되게 좋지 않나요? 저도 여기 근처를 좀 잘 아는데 뭐 학원가도 굉장히 가까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뭔가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대표님께 명쾌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아파트 이게 새 아파트잖아요. 네. 2년 됐고 이제 거주를 한 2년 정도 하셨을 텐데
그래서 네. 지금 아마 전망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거주하시면서 새 아파트니까 뭐 편리성 그리고 큰 대로변에 있으니까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들은 나쁘지 않죠. 그래서 거주하기 너무 좋죠. 네네. 그리고 뭐 가운데로 공원도 잘 형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거주 수요들, 그러니까 임대 수요들, 그러니까 많이 거주를 요망하는 아파트예요. 또 평촌 지역 아래쪽이 바로 평촌이잖아요. 네. 이 평촌 지역은 30년이 되다 보니까 개발이 지금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 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이유도 30년이 됐기 때문에 개발 이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주변 지역에 새 아파트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 아파트의 인기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가치는 저는 뭐 좋다.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표현드리는데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결국은 뭐냐면 궁금하신 내용은 뭐냐면 가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할지의 여부잖아요. 네네. 지금 몇 평이에요? 34평이. 34평. 네. 자, 34평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거주하기 너무 좋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럼 투자 목적으로 가격이 좀 더 상승해서 내가 언제까지 더 보유해도 될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평촌 같은 경우는요. 학군 수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 평촌은 학군 수요잖아요. 네. 우리가 대치동에 학원가가 있는 지역에 새 아파트다 아니다가 상관없이 다 상승을 하죠. 네. 구축 아파트도 학군 지역이기 때문에 학군 지역이 더 인접돼 있고 신규 아파트는 학군하고 멀면 신규 아파트보다 구축 아파트가 인기가 더 많죠. 네네. 그래서 학원 수요들은 결국은 평촌 지역 내부에 있을 겁니다. 우리 아파트가 아니라 범계가 아래쪽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주 수요예요. 이주 수요가 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아니라 평촌 지역은 누가 사는 거예요? 서울 지역에서 전세가,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부담되는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은 지하철 4호선 라인이나 1호선 라인 역세권 앞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관리비가 비싼 30평대보다는 20평대를 더 선호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30평대에 대한 이주수에 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세 번째가 가격이에요. 가격. 우리 34평 보유하신다고 했죠? 네. 34평 가격대가 지금 아마 11억, 12억 정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11억에서 12억 정도 하는데요. 서울에 4호선 타고 가면요. 이수역 있죠. 이수역 앞에 있는 34평도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12억대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노량진 뉴타운 주변 지역에 있는 34평 아파트도 12억입니다. 청량리역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12억대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걸 사요? 서울 지역에 있는 거 더 사겠죠. 네네.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좀 단점이거든요. 이 세 네네. 가지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좀 단점이니까 좀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갈아타기를 고민해보는 시기는 되셨다. 하지만 거주 목적만 내가 좀 강하다라고 하면 거주하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양 평촌 레미안 프루지오 지금 이미 실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요거의 앞으로의 장래가 좀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해서 실거주 목적이 조금 더 강한지 아니면 투자 성향이 좀 더 강한지 우리 투자자분이 먼저 좀 무게중심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선택이 좀 달라지게 될 텐데 지금 대표님이 드렸던 답변들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좀 더 제대로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시간이 너무 금세 다 지나가 버려서 정말 한 분이라도 더 설명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금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무료 세미나 통해서 또 대표님의 이런 친절한 답변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오늘 전화 연결 안 되신 분들은 무료 세미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세미나 다음 주 목요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무료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